안녕하세요. 유연한 의사들의 찬쌤. 손 실장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가슴 축소술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슴 축소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축소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방법이 나뉘는지 그리고 왜 나뉘는지 네. 그런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가슴 축소 수술은 유륜절개가 있고요. 유륜하고 밑으로 이제 일자로 상처가 생기는 수직절개가 있고, 세 번째는 한글 오자에 가깝다고 해서 오자절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의 가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 크기에 따라서 아주 가슴이 크시거나 많이 처져 있는 경우는 옵자절개를 선택을 하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 처져 있으면 수직절개하고, 아주 미니멀하게 이제 처져 있고 유륜하고 유두의 위치만 바꾼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유륜절개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너무 이제 가슴이 이제 커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땐 잘 모를 때라 부모님이랑 같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유륜 거상만 해도 된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륜 거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이 많이 비대한 상태에서 유륜 거상을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 때문에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 말씀하신 거군요. 네, 6번을 다시 꼬매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병원에서 이번에 수직절개로 수술을 하셨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좀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분 실밥 뽑을 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께서도 이제 흉터 관리는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받으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흉터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본인한테 적절한 수술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사실 환자분들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근데 사실 흉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그렇죠. 그게 결국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말씀드린 수술 방법이 사실은 환자분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상태에 따라 진단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유연한 의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